어제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손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입장이 대독됐습니다.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로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 최후 진술. 과연 박 대통령이 밝히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최종 변론 내용은 무엇일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박 대통령 대리인단들의 주요 발언. 주요 발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황당 발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물별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한 번씩 살펴보실까요? 헌재 설득보다 흡사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먼저 어제 최종 변론에서 이동욱 변호사입니다. 그래도 가장 이동욱 변호사는 고품격일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분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인용, 인간적 측면에서 가혹하다.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보자. 가혹하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부정부패를 증오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인물이다. 이동욱 변호사는 이렇게 최종 변론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평우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신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 안 생길 것 같으냐.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건 조선시대 왕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야, 역시 최종 변론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됐고 줄창 제기됐던 불륜설. 내연관계 고영태가 이익을 취득하다가 실패본 것이 사건의 전부다. 국정농단은 없다. 불륜과 내연만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태극기를 휘둘렀던 서석구 변호사. 탄핵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반란이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했다고 봐야 한다. 민주노총 사건이면 한상균 위원장 구속사건 아닙니까? 특검은 고영태를 구속해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이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을 했다. 황당한데요. 이 칼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리인단들의 주장이 또 각기 다 달라요. 네, 다 이게 캐릭터를 잡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다 변호사들마다. 그리고 역시 어제도 마지막 최종 변론이었는데 절대 실망을 시키지 않더군요. 내용은 일관됩니다. 끝까지 일관적이죠. 그 10월 25일부터 세 차례 있었던 대국민 담화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정규제 TV와의 인터뷰 그리고 1월 1일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 5차례를 통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얘기들이 약간의 형용사를 더 덧붙여서 어저께 이제 최종 변론식으로 나왔던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죠.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이게 정치 행위를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통치 행위였을 뿐이고 선의를 가지고 뭐 재단을 설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동국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감정에 호소했죠. 뭐 20몇 년간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한테 뭘 바래본 적이 없고 오로지 국가와 결혼했다. 거의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칼럼이 보시기에 이 네 분의 말씀 중에서 설득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네. 설득이 된 부분은 그럼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하나도 없다. 네, 없다고 봅니다. 일단 어저께 내용을 전체를 다 내용을 본 건 아니지만 지금 최소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저한테 설득력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예. 그 인간적인 왜 그 재판 우리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왜 감정에 호소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법 이전의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제 감정에 호소하는 건 좀 지나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으로서의 또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유심히 그 이 변호인들 17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별로 저한테 설득력 있는 건 없었고 글쎄요. 일부분 그런 건 있겠죠. 이건 통치행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사익을 추구하려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소위 말하는 다툼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공문서를 유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밀문서를 유출했고 노태강 국장 잘라냈고 예. 노태강 국장이 얼마나 황당했으면 공무원 보고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이란 평가는 내가 처음 들어봤다. 분명히 부당하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한마디로 퉁치고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태구 실장님, 이 서석구 변호사의 어제 최후 변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포인트, 방점을 찍는 것이 최종 변론이기도 한데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을 보면 탄핵행위가 반란이다. 왜냐? 이번 촛불은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북한 노동신문이 칭찬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북한 노동신문이 촛불을 칭찬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다. 아무 말이나 한다. 이게 예. 저는 요거 중에서만 고른다면은 김평호 변호사의 말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김평호 변호사의 말 근데 의외로 이게 전형적으로 범주의 오류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한테 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참사 자체가 벌어진 거를 아무도 박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신이 예방하지 못했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7시간 동안 정상적인 이제 대통령에서 책무와 의무를 다 예. 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저 말만 따지면 말이 되는데 이건 범주의 오류를 범해가지고 남들이 안 한 이야기 끌어와가지고 이거 인양했기 때문에 참 이게 궤변에 궤변이다. 속하는 거죠. 저게 말만 떼놓고 보면 저 말은 말이 되는데 그거는 아무도 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예. 그런 이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최후 변론 이후에 추가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 누가 먼저 추가 변론을 할 것인가 이 순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났습니다. 추가 변론 할 사람에게 재판관이 기회를 주자 먼저 서석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다면 추가 변론은 일단 다 손을 드셨어요. 우리 중에서 김평호 변호사가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니까 건강 때문에 순서를 앞쪽에 해달라. 아니, 도대체 당뇨 얘기는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러자 김평호 변호사가 우리끼리 순서를 합의했다. 그러자 이중환 변호사가 아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 재판장님 말씀대로 해달라. 그러자 보다 참다 이정미 재판관이 종전에 계속 참여하신 분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재판부에서 정했다. 나중에 대리인단에 참여하신 분은 나중에 해달라. 라고 말하자 다시 서석구 변호사가 김평우 변호사의 당뇨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의 의견대로 이동욱 변호사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15명이 차례 발언을 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아니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 이 발언 순서 갖고도 뭐 당뇨라든지 합의가 안 됐다라든지 뭔가 좀 정리되지 않은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전략 작전이냐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도 전략이 있다고요?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일부의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매파의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아주 강경한 어조로 발언하는데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법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도움은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발언으로 통해 갖고서는 지지층을 집결하는 데는 일부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비둘기파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을 집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법리적인 다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는 일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각자 변론을 한다라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엮어서 변론하는 게 아니라 개별 변호인단이 알아서 변론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가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전략적인 측면에 조금 더 선을 두고 싶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일부의 지지층을 집결하기도 하면서 법리적인 다툼까지 열어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다방면의 포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저렇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일부 부자연스러운 측면은 있었지만 결국 그들 간에는 나름대로 합의된 또 다른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들의 최종 변론에 대해서 전직 헌법연구관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저희가 인터뷰해봤습니다. 빵점짜리다. 딱 냉정하게 나왔습니다.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빵점짜리 변론 서면이다. 법리는 둘째쳐도 탄핵 소추를 부인하는 근거가 전혀 없고 읍소와 뭐뭐 해주십시오. 주장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요. 탄핵 심판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까지 들먹이며 대통령직의 품격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최후 변론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는 더 다툴 방법은 없겠지만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에 대해서 공식 자문 변호사에게 안 물을 수가 없겠군요. 변호사님 보시기 어땠어요? 그 판례를 하나 아까 아까 거로. 네.
아까 윤태곤 씨는 이동욱 변호사를 김평호 변호사를 택하셨죠? 예. 저한테 굳이 네 분 중에 한 분을 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중환 변호사를 택하겠어요. 이중환 변호사의 말이 그나마 설득이 있다고요? 굳이 하나 택한다고 하면. 예. 내용과 불륜. 이유는 일단 고영태, 그다음에 최순실 이렇게 그다음에 내연 어쨌거나 뭐 구체적인 사실 갖고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다 그 뜻이에요. 아,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불쌍하다, 안 된다,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는 이건 재판장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아, 감정적인 얘기는. 네. 예. 변호사가 한다고 하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약에 그 진술을 써준다고 하면은 어저께 국회가 13가지에 대해서 문제 삼았는데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그럼 이것이 아닌 이유가 요런 근거에 의해서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소추는 잘못됐다. 이렇게 조목조목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 근거예요. 네. 그 점에서 보면 이중환 변호사가 제가 화면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그분은 나름대로 고민하는 흔적이 꽤 있어요. 예. 네. 억지 같으면 본인도 개면적어 하고. 예. 네. 그 순서 정하는 것도 보면은 재판장님이 정해 주십시오. 예,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 그 점에서 보면 저는 네 분 중에 그래도 그나마 사실관계에 그 기초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흔적이 예. 꽤 보여서 그나마 점수 준다고 하면 그 이 변호사고요. 어쨌거나 이 변호인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승복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재판관 구성이 왜 8명이냐 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손봉규 변호사 내내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고 하면은 그 재판장이 박한철 재판장이 퇴직했을 때 그때부터 재판을 그만뒀어야죠. 그때부터 재판을 그만뒀어야 된다. 네, 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어저께 할 건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네, 그 점에서는 재심 8명 이런 부분은 더 이상 그 법률가의 기본으로서 또 국민의 도리로서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쨌거나 이 좁은 나라에서 문제 일부러 생겼겠어요. 어쩌 생긴 건데 그러면 그 위기를 진짜 전문가들이 지혜 있게 그 덕목은 좀 발휘해 주셔야죠. 예. 나는 그 기대하고 싶어요. 네. 한편 어제 이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최후 진술서가 대독됐습니다. 낭독이 됐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마지막 최후 의견으로 어떤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저희가 출력물로 작성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후 서면 진술, 가족사까지 언급하면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 13가지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한 겁니다. 먼저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운을 뗐습니다. 20대 초반에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님을 모시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담당 부서가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안까지 내가 챙긴 것이다. 이렇게 운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광고부서에 최 씨의 지인을 취업시켜준 의혹에 대해서 능력 있는 인사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을 뿐이다. 그리고 최 씨에게 연수물 검토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고 결국 일반적인 최순실 씨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물은 것뿐이다. 대통령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을 할 경우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획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을 뿐이다. 미용시술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사익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 저희가 다뤄보겠고요. 정성희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전반적인 대통령이 밝힌 최후 서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했던 이 발언은 지금까지 입장과 똑같아요. KD 코퍼레이션 유경수 여사한테 배웠다. 민원을 잘 챙기라는 거. 그 다음에 최씨 지인 취업은 능력 있는 인사가 취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안타까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면은 왜 최순실 지인이냐는 것이거든요. 최순실이냐는 것이거든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왜 최순실이 지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걸 챙겼느냐? 왜 최순실이 추천한 사람을 대기업 광고부서에 취업을 시켰느냐? 왜 최 씨한테 연설문 검토를 부탁했느냐? 사실 일반적인 용어로 연설문을 해서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보좌진이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전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 비서관도 있고 연설문 담당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하필 최순실한테 의존을 했느냐는 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예. 그건 다 피해가면서 내가 민원을 잘 챙겨서 내가 취업 안 되고 있는 게 불쌍해서 이거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으로서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안타깝고요. 심지어 예. 어저께 답변에서는 그동안에 대통령이 했던 것에 대한 전면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죠. 왜 전경련 KD 미르드나 K스포츠 재단 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 지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경련이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이제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대통령 첫 번째 사과에서 연설문에 대해서 좋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최 씨 추천을 받아서 문화부 인사했다. 부인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정규 TV에서는 문화 쪽에 조금 있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인정한 것도 다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저는 이제 대통령 어제 이걸 보면서 어떨 땐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일일이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그거는 딱 노태강 국장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람 아직도 있나요? 라고 이제 끝까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노태양 국장 소위 날렸을 때. 그렇죠. 이게 한직으로 갔다가 아직도 그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한 게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변호사님 계시지만 흔히 이제 법원에 대해서 좀 우습게 이야기할 때 이거 원님 재판이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원님 재판이냐? 네, 그건 이제 판단은 네가 네 죄를 알렸다라는 식으로 하고 이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은 뭐 통촉해 주시옵소서. 내가 뭐 어린 시절에 이제 뭐 가난하게 자라서 이제 이런 건데 대통령의 이 진술을 보면 딱 원님 재판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53년생이시죠. 우리 어머니보다 이제 2살 어리시니까 엄마 뻘인데 전 나이 한 60 넘으신 분이 어릴 때 부모님을 뭐 일찍 여의고 뭐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제 친구, 예.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처음 봤다. 예를 들어 제 주변 정도 또래가 돼도 이제 일찍 뭐 부모님이 하더라도 어릴 때 엄마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참 60대 중반이신데도 뭐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맺힌 게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거 이제 전략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두 분의 평가 들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미 의원님. 예. 저희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별로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갈라진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야밖에 없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야 이전에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뭐 오늘 조간신문 어떤 칼럼에서 굉장히 재밌는 칼럼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 헌재 재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무슨 일이든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인용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르겠다. 그리고 형사재판도 받겠다. 만약에 기각이 난다면 이것도 승복한다는 건데 기각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각이 돼도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기각돼도 깔끔하게 자진하야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대신 나로 인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저 내용이 진정성에게 다가올 건데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지나갔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죄가 없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남은 가능성은 결국 얘기하고 있는 하야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적으로 헌재 심판 결과로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게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 뒤에 이어지는 형사재판과 맥이 다 있습니다. 헌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조항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당신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파면이 된다라고 결정문이 나오게 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더 이상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최종 헌재 선고가 나기 전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직에 물러나겠습니다라고 국민께 고개를 숙이면서 물러나는 게 아마 저 빨간색으로 밑줄친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박 듭니다. 대통령의 의중에 자진하야라는 생각이 아마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저는 분석인데요. 반대예요. 예. 시간이 없으신 거죠? 시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반대고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짧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준 증거가 없어요. 그럼 누가 믿어요? 예. 신뢰가 가야 되는데 검찰 조사 안 받았죠? 특검 조사 안 받았죠? 우리한테 요만큼이라도 대통령이 이 위기를 진짜 걱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위기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줬으면 나도 조금 감동하죠. 감동이 안 가잖아요. 문구는 그럴듯한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예. 탄핵했는데 탄핵 결정으로 가야죠.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는 저도 하고 싶어요. 황교안 대행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거 지금 할까 해요, 그 얘기. 네, 좀 이따 넘어가도 제가 될까요? 네, 그러죠. 넘어갈게요. 거기서 하자고요. 네. 네.